1948년 12월 1일 남반구인 호주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애들레이드 남쪽에 위치한 소머튼 해변.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모래사장 방파제 옆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을 자듯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다리는 꼬고 있었으며 담배 한 개비가 귀에 꽂혀 있지는 않았지만 옷깃 위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형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보통 변사체가 발견되면 신분증이나 지갑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지갑, 그 흔한 명함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사용하던 담배 반갑과 성냥, 빗, 그리고 먹다 남은 껌뿐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건 그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해변에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셔츠, 바지, 속옷, 넥타이까지 모든 의류에 붙어있는 브랜드 라벨이 가위나 칼로 정교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남자가 어디서 옷을 샀는지, 어디 출신인지 절대 알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이자 냉전 시대의 스파이 미스터리로 불리는 소머튼맨 사건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밝혀진 그의 주머니 속 쪽지, 탐함 슈드의 진실, 검은 주파수,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지문 조회도 해보고 실종자 명단도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치아 기록도 특이했는데 송곳니가 선천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치과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전 호주의 치과 기록을 뒤져봐도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미스터리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고 위장에서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독살이 의심되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분해되어 사라지는 특수한 독극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만 내놓았죠. 라벨이 떼어진 옷, 신원 불명, 그리고 흔적 없는 독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소련의 스파이가 틀림없다. 임무 실패 후 제거당한 것이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경찰은 남자의 바지 주머니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비밀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주머니가 아니라 시계 등을 넣기 위해 안쪽에 재봉된 작은 공간이었죠. 그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말린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펴보니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딱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탐함 슈드, 탐함 슈드. 이것은 페르시아어로 끝 혹은 끝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종이는 그냥 메모지에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낸 조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쪽지가 찢겨나간 원본 책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저기 제가 차 뒷좌석에 누가 던져놓고 간 책을 발견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 있더라고요. 그 책은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이 쓴 시집 루바이아트 초판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비밀 주머니 속에 탐함 슈드 쪽지를 대보니 찢겨나간 부분과 종이의 재질, 찢어진 단면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소머튼맨이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책의 뒷면 표지 안쪽을 현미경으로 비춰보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연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꾹꾹 눌러 쓴 알파벳 대문자들 WRGOAB, ABD, WRGO, ABBD 총 5줄로 이루어진 이 문자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암호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암호 해독가들과 군정보부까지 달라붙었지만 이 암호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난수표, 즉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만 나왔을 뿐이죠.
그리고 암호문 밑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였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해변 근처에 사는 20대의 젊은 간호사 제스틴이라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명은 조 톰슨이었지만 편의상 제스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소머튼맨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형사들은 소머튼맨의 데스마스크, 즉 얼굴을 본떠 만든 석고상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석고상을 보여주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안색이 창백해지며 거의 기절할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이 남자를 모른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반응이 모르는 사람을 본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있는 듯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과거에 루바이아트 시집을 누군가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프레드 박스홀이라는 군인에게 말이죠. 경찰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신원이 밝혀지는구나. 죽은 남자는 알프레드 박스홀이다. 하지만 며칠 뒤 진짜 알프레드 박스홀이 멀쩡하게 살아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제스틴에게 선물 받았다는 그 시집까지 들고서 말이죠. 그의 책에는 탐암 슈드라는 마지막 문구가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남자는 박스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제스틴의 전화번호가 적힌 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끝났다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그는 소련의 스파이였고 제스틴 역시 같은 조직원이거나 접선책이었다. 암호문은 임무 내용이었고 임무가 끝났거나 실패해서 제거당했다는 설. 둘째, 그는 제스틴을 사랑했던 남자였다. 제스틴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녀의 집 근처 해변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설. 실제로 제스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귀 모양과 치아 구조 송곳니, 결손과 소머튼맨과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갔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소머튼맨은 신원 미상이라는 묘비명을 달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대 과학이 이 긴 침묵을 깼습니다.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 데릭 에벗 교수가 소머튼맨의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가계도를 분석한 끝에 드디어 그의 진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웹 1905년생,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스파이도 아니었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기계를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데 능숙했고 경마 배팅을 즐겨 했으며 시를 좋아하는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조사 결과 그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내인 도로시 로버트슨이 그를 떠나버렸고 그는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는 소머튼 해변 근처로 이사를 갔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퍼즐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칼 웹은 도망간 아내를 찾기 위해 애들레이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지 못했거나 혹은 만났지만 재결합을 거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시집 루바이아트를 꺼내 읽었습니다. 삶의 허무함과 죽음을 노래하는 시들을 읽으며 그는 마지막 결심을 했을 겁니다. 옷에 라벨을 뜯은 건 스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밝혀져 가족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암호문. 그것은 거창한 국가 기밀이 아니라 어쩌면 경마 베팅 내역을 자신만 알아보게 적어둔 메모였거나 아내에게 닿지 못한 마지막 편지의 초성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있습니다. 간호사 제스틴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칼웹이 아내를 찾기 전 사랑했던 또 다른 여인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죽은 그를 보고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칼웹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탐함 슈드. 끝났다. 그는 차가운 해변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단어를 되뇌었을 겁니다. 나의 사랑도, 나의 여행도, 나의 고단했던 삶도 이제 다 끝났다고. 소머튼 맨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찾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독을 마셨는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단지 주머니 속에 쪽지만이 그의 마지막 마음을 대변해 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까지 검은 주파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